자, 지금부터 13번째 거꾸로 역사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려의 후삼국 통일의 의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고려의 후삼국 통일의 의의. 네. 태조 왕건은 고려를 어떻게 다스렸을까 생각해 본다면 첫 번째로는 왕권의 안정입니다. 왕권, 안정.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백성의 생활 안정이 백성의 생활 안정. 그리고 세 번째로는 고구려의 영토를 대부분 회복했다. 대부분이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신라에 비해서 많은 양을 회복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첫 번째로 왕권 안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태조 왕건은 선생님이 저번 시간에 이야기했듯이 호족을 자기 편으로 만들기 위해서 호족의 딸과 결혼을 했죠. 그래서 호족을 자기 편으로 만들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신라와 후백제 출신의 사람들에게도 공평하게 대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자, 이 부분이 바로 1번에 해당하는 왕권 안정에 해당하는 부분이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백성의 생활 안정입니다. 자, 왕건은 백성의 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한 정책을 펼쳤는데요. 세금을 그냥 아무 규칙 없이 걷는 게 아니라 일정한 규칙, 원칙에 따라서 세금을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호족에게 지방에 있는 호족에게 지나치게 백성들에게 세금을 걷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이건 바로 호족이 더욱더 성장할 수 있게 만들 수 있는 발판을 왕건이 빼앗은 거죠. 호족이 너무 세력이 커지면 왕권이 약화되기 때문에, 그리고 백성들의 생활도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런 것을 견제한 겁니다. 자, 이게 여기까지가 2번에 해당하는 내용이 있네요. 백성의 생활 안정. 자, 그리고 세 번째, 고구려의 옛 영토를 회복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자, 북쪽 지방에 성을 쌓고 군대를 머무르게 하였으며 점차 영토를 넓혀 나갔다. 자, 이 부분이 3번에 해당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고려의 북진 정책이라고 하는데요. 북진 정책. 북쪽으로 진출하기 위한 정책이라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서 고구려의 영토를 점차 회복했죠. 네. 그러면 두 번째입니다. 과연 고려와 신라는 무엇이 다를까? 고려와 신라. 무엇이 다를까를 본다면, 먼저 신라는 고구려 유민의 일부만 통합했죠. 왜냐하면 나라가 이렇게 있으면 신라는 여기까지 땅을 갖고 있었고, 여기 위에는 뭐였어요? 발해였죠. 발해. 그렇기 때문에 신라는 고구려 유민 일부만을 흡수했어요.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하지만 고려는 발해 유민까지 전부 통합했습니다. 여기 이 부분이 나오죠. 고려의 후삼국 통일에는 후백제와 신라를 통합하고 발해 유민까지 받아들여서 이룬 민족 통일이었다. 신라가 삼국을 통일한 이후 고구려 유민들이 신라의 북쪽에 발해를 세우면서 신라는 고구려 유민의 일부만 통합할 수 있었는데 반해서 고려는 발해 유민을 받아들여 옛 고구려의 후손까지 포용하였다라는 게 첫 번째 차이점입니다. 자, 이 부분이 고려와 신라의 첫 번째 차이점입니다. 이 밑에 있는 지도를 보면 그 내용을 여러분들도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두 번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려와 신라의 두 번째 차이점. 고려 신라의 두 번째 차이점은 바로 신라는 중앙 귀족이
대부분의 권력을 모두 다 독차지했지만 고려는 그렇지 않았어요. 지방 세력인 호족이 중심이 되어서 나라를 건국했기 때문에 정치에 참여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지방 세력도 관직에 오를 수 있었죠. 자, 해당 내용 보시면 고려는 지방 세력인 호족이 중심이 되어 세운 나라이다. 따라서 중앙 귀족이 대부분의 권력을 독차지했던 신라와는 달리 고려에서는 지방 세력도 관직에 오를 수 있어 정치에 참여하는 사람이 늘어났다. 이 부분이 두 번째 차이점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고려는 고구려 백제 신라의 문화를 받아들여 새로운 민족 문화를 발전시킬 수 있는 토대를 만들었다. 자, 고구려 백제 신라의 문화를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불교뿐만 아니라 유교, 도교 등도 소중히 여겼다라는 점도 차이점이 되겠네요. 자, 이 밑에 그림을 한번 보면은 여러분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옆에 보면은 고려에서는 관리를 어떻게 뽑았을까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자, 통일신라 시대에는 어땠습니까? 골품제도라고 해서 계속 관직을 물려받았었죠. 신라에서는 특정 신분으로 태어나 관직을 물려받거나 추천을 받으면 관리가 될 수 있었다. 또 공부한 학생들 중에서 시험을 치러 관리를 뽑기도 하였다. 고려도 마찬가지 음서제도가 있었어요. 하지만 음서제도도 있었지만 공정한 시험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있는 과거입니다. 과거. 여러분들이 영화나 이런 데서도 막 과거 많이 나왔고, 그리고 장원급제 했다 뭐 이런 말도 많이 들어봤죠? 네, 그 과거가 바로 이 과거입니다. 이 과거는 언제 시행이 되었냐? 광종입니다. 광종 과거제도가 시행이 되었다. 자, 이 때문에 고려에서는 가문이 좋지 않더라도 능력이 뛰어나면 네, 관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시간은 우리 고려와 신라의 차이점, 각각 우리나라를 통일한 신라와 고려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리고 고려가 첫 번째 왕건이 나라를 세웠을 때 어떤 정책을 펼쳤는지, 왕권 안정을 위해서 어떤 정책을 펼쳤고, 백성의 생활을 안정하기 위해서 어떤 정책을 펼쳤고, 고구려 영토를 고구려 영토를 회복하기 위해서 어떤 정책을 펼쳤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 수업을 마무리하면서 고려의 후삼국 통일의 의의를 한번 이야기하자면, 자, 고려는 후백제와 신라를 통합하고 발해 유민까지 받아들여서 이룬 민족 통일이었다라는 점. 그리고 두 번째, 지방 세력의 정치 참여를 확대했다라는 점. 그리고 세 번째, 옛 고구려, 백제, 신라의 문화를 받아들여 새로운 민족 문화 발전의 토대가 되었다는 점을 이번 시간에 공부하였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